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의원 이만희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장관님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행안부 장관으로 하시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임기 1년 남짓 남은 이 선거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단체 장군들이 불의에 낙마했던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린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약 380여 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예, 한 800억 가량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지역별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막대한 예산들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더불어민주당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까지도 계십니다. 장관님,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께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형 성추행이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예, 권력형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한다,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는 말씀 생각도 들으셨죠? 얘기도. 예, 어떻습니까? 지금 사시점에서는 장관님께서는 그 행위가 권력형 성추행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제가 어떤 판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래 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인권위원회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력형 성추행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 결정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성희롱의 직권조사 결과 맞는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추행이 포함된 성희롱으로 판단했죠. 장관님, 그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피해자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또 2차 가해까지 주어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과 관련된 피해자분들의 신고를 상당히 꺼리는 것은 바로 2차 가해가 굉장히 큰 요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죽을 힘을 다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성평등이나 여성 인권에 유달리 강조하셨던 현직 서울시장님이셨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라까지 거론되시던 분이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딸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 판단이나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 모친의 말씀이셨습니다. 박 시장 사망 다음 날 민주당은 님의 뜻을 그리겠다는 현수막을 서울 시내 전역에 내걸었습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한 짓을 모르겠어요.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골적이고 또 조직적인 잔인한 2차 가해가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피해 호소인에 이어서 2차 피해 주장인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이런 2차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도 그러시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문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인권위 결정 이후에 당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씀에 답을 그러니까 일단 해주시겠습니까? 앞에 이야기를 의원님께 말씀하셔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린 대로 2차 가해 내지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정말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172일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사안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 그 사실조차도 피해자의 고소 내용 그 한마디조차도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단 2장에 불과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자료 어디에도 피해자의 성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수사한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찰의 눈치 보기식 수사 결과 발표가 결론적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는데 큰 책임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들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무튼 그런 피해자분들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또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만합니다. 장관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예. 부검 결과 나온 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상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럼 대략은 보셨어요?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그 부검 결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까? 그걸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셨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 아무튼 언론 보도도 보고 그 내용은 대체로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검 사진을 보면은 유니세프 TV 광고, 모금 광고에 나오는 아이 모습과도 흡사했다 그래요. 본인이 정인이었다면은 제발 빨리 죽여달라고까지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인이의 소리 없는 외침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들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몇 개 수사팀이 있는지 아십니까? 총 수사팀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수사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징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에도 그 해당되는 그 수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3번 있었고 수사팀은 4개 팀이 있었어요. 예. 한 사람 한 번도 그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단 한 차례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그렇게 수사팀을 각각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눈꽃만큼의 성의나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정인이는 여전히 우리한테 있었을 겁니다. 장관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과 정인이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당시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책임을 지고 또 경찰청장의 사과 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인이 사건으로 통칭합니다만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 학대 전반에 대한 저희들의 시스템을 좀 돌아보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기회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총리님 좀 나와주시죠. 수고하십니다. 예. 총리님 사면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그동안 사면에 대해서 말씀도 제가 잘 들었고요. 말씀대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국민들도 계십니다. 지난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탄압의 당사자이셨고 또 당시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높은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봉합을 위해서 사면을 건의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정치적 이해 득실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고령과 지병으로 힘든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제 두 분을 사실은 저도 같이 정치도 했고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20년 전과 지금은 그 국민 정서라고 할까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쉽게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국민 공감대가 좀 만들어져야 그래야 건의를 드린다든지 또 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을 기대합니다. 총리님의 용기 있는 그런 결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질의에서 백신 조기 확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확보 물량도 적은 게 아니냐, 다른 나라는 왜 국민 수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하느냐 이런 질문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마라. 그건 그 나라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백신은 충분히 도입되고 빨리 도입되고 충분한 물량도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조금 다릅니다, 총리님. 백신의 확보는 빠를수록 좋답니다. 안정성, 효과성 중요하지만 백신 확보 전략에는 신속성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총리님, 전 세계적으로 벌써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전문가들 확보 시기, 접종 시기 늦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이제 지금 최초로 백신을 접종했다든지 적극적으로 묻지마식의 백신 확보와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방역을 통해서 초기에 환자를 찾아내고 그걸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취하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백신의 안전성을 거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접종을 기피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보았기 때문에 저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늦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언제 우리가 집단 면역을 만드느냐 그것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늦지 않다면 그러면은 우리 정책은 그대로 평가받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백신 개발 기간이 얼마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이게 뭐 8년, 10년 이렇게 걸리죠. 이번 코로나 백신은 얼마나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10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의 면역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글쎄 한 1년쯤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전혀 지금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도 불확정합니다. 혹시 교차 접종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없습니다. 실험하고 있죠. 급하게 했으니까 그만큼 불확실성도 많은 겁니다.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때에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뭐 자유롭게 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정도의 이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이 너무 작다. 그래서 양은 좀 많이 늘렸죠. 그리고 시기도 이제 좀 앞당기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고집스럽게 고지고대로 간 것은 아니고 국회나 또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그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대처는 말씀하신 상황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십니다. 선진국에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백신을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백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이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 국민의 참여 또 희생과 헌신으로 만든 우리 방역의 성과 또 국산 백신의 개발에 따른 어떤 낙관적인 기대 같은 것들이 엎어져서 조기 확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수용하십니까? 이제 글쎄요, 뭐 그런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원래 지금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이걸 이제 가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것부터 백신부터 확보해가지고 접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런 정책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제가 전문가한테 그걸 또 물어봤어요. 아니 캐나다가 6배를 확보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그 전문가도 왜 그런지 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이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저도 전문가한테 확인한 겁니다. 예,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겠죠. 총리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예, 잘 될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에 걸리는 의사 한 명당 걸리는 시간, 환자 한 명당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7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계획 너무나 안이하다는 생각, 아니면은 너무나 좀 미흡하다는 생각 듭니다. 철저한 대비해 주십시오. 예, 이제 어떤 점이 아니하거나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조금 시간이 더 활약한다면 우리가 지금 3월 5월 달부터 구입되는 예. 250개 접종센터 들어가는 우리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가 총 3천만 명. 예, 그중에 접종 횟수로 따지면 6천만. 그렇죠. 네. 그럼 250군데에서 몇 명을 우리가 접종을 해야 네. 그 250군데에서는 mRNA, 파이자나 모더나 것을 접종할 예정이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일반 상온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은 한 10,000개 정도의 병의원에서 그걸 접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개가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특별히 콜드 체인이 필요한 그런 것을 거기서 접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상온에서 접종이 가능한 것은 더 넓혀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런 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다 검토하고 해서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그 의료진이나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 역량으로 보아서 큰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단단히 챙기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